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요, 9월 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이슈를 가지고요, 양정훈 세무사님께 더 구체적인 말씀 한번 질문 드리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9월인데요. 9월 하면 딱 보니까 추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추석 전에 반드시 잊지 않고 챙기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그 중에 오늘은 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이슈는 좀 많이 줄어든 편이긴 하죠. 그죠? 예전에야 종부세가 너무 막 부담이 커서 이것 때문에 뭐 증여를 할까 팔까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거는 좀 부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이제 어떤 게 이제 또 이슈가 됐냐면,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단독 명의로 하느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종부세가 워낙에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심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올해 이제 항상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부부 공동명의 아니면 단독명의 신청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꼭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죠? 그럴 필요가 올해는 있어 보입니다. 네. 2023년에 특히 종합부동산세 뭐가 먼저 변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크게 납부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공제 금액이 바뀌었어요. 1세대 1주택자, 예를 들어서 단독 명의라고 가정해보면 작년까지는 11억 공제였는데요. 올해부터는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외이자인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6억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요. 올해는 그 폭이 좀 높아져서 9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작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50%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각각 6억 해서 합이 12억까지 이제 공제가 되다 보니 공시가격 12억이 넘지 않을 때는 고민이 없었지만, 공시가격이 12억이 넘는 경우라면 이제 단독 명의, 공동 명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올해는 9억 이렇게 하게 되면 합이 18억이니까 공시가격이 18억까지는 5대5 지분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작년까지는 이제 중과세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3주택 이상부터 과세 표준이 12억을 넘어야 이제 중과 규정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에도 인하가 됐어요. 기본 세율이 작년에는 0.6에서 3.0%였는데요. 올해는 0.5에서 2.7%로 낮아졌고요. 중과 세율도 1.2에서 6.0이었는데 이게 0.5에서 5.0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변화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공제 금액은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세율은 내려가고, 명실공히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진짜 좀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자분들이 내는 세금일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좀 자세하게 계산식을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세무사님.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달리 계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산세는 물건별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채를 갖고 있거나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세 채를 갖고 있거나 이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가끔 이 재산세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물건별 과세로 이해하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다. 그래서 한 사람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12억을 그리고 그 외인 경우라면 9억을 이렇게 공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 기준 초과 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렇죠. 원래는 올해 80%가 적용될 거라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거를 작년도 60% 적용됐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가지고도 세금을 조금 조정하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순기능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예를 들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네. 그렇게 했을 때 납세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60%를 곱하면 이제 세율을 곱하기 직전 값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세율이 0.5에서 2.7%로 낮아졌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네.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1세대 1주택자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 명의로 네.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로 5대 50%를 갖고 있는 거는 단독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뒤에 한번 다시 언급할 네. 텐데요. 고령자 공제가 있고 장기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20에서 40, 20에서 50. 그래서 최대 이제 80%까지 공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을 네.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신고가 이제 9월에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에 대한 그렇죠. 의사결정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딱 추석 전이더라고요. 예. 그죠? 자, 그러면 지금 1세대 1주택이 각 세법마다 다 정의가 약간씩 다른데요. 예.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세목은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네.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그걸 따지지 않는데요. 네. 유독 종합부동산세만 네. 1세대 1주택자의 정의는 세대원 중 한 명만 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가 인별과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원 중에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 네.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부부인 경우에 네. 예를 들면 각각 우리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사람 명의로 샀을 때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샀을 때 세금이 달라지게 되면 그렇죠.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게 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세대원은 인정을 하진 않지만 부부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1주택자로 선택하겠다고 아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1주택자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기본 공제 금액도 똑같이 12억을 공제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도 네, 똑같이 네. 해줍니다. 네, 네. 이걸 진짜 잘 선택해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가 이제 단독 명의가 유리할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이건 진짜 직접 계산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변수가 네. 이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공제 금액만 보면은 예를 들면 50% 부부 공동 명의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독 명의로 신청하면 12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50%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면 각각 9억이니까 합이 18억까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네. 안 내도 되는 네. 거죠. 이렇게만 보면 이게 또 유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18억이 넘는 경우에는 네. 이건 다시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네. 이게 또 단독 명의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공제가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령이 좀 높거나 네. 보유한 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단독 명의로 하시는 분하고 부부 공동 명의 하시는 분 중에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비율 중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연령이 예를 들어서 한 60대 이상이고 네. 보유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으면 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네. 단독명의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가졌습니다. 네네네. 잠깐 이게 네.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보유 공제를 잠깐 보시면 네. 이게 맥시멈 최대 80%까지를 받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해보면 연령이 70세 이상이고 네. 15년 이상 된다 그러면은 이게 80%까지 그러니까. 세액 공제가 되기 네. 때문에 꽤 큰 금액이 공제가 네.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역시 감이 대단하시네요. 사례 세 가지를 잠깐 볼 텐데요. 네. 1번하고 2번 사례는 작년에는 이게 단독 명의가 더 유리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네. 올해 다시 계산해 보게 되면 네. 오히려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 올해 공시가격이 18억이에요. 네. 부부 5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네. 네. 공시가격이 18억 딱 맞춰진 거라서 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0원인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례 두 번째를 잠깐 보면은요. 네. 요거는 공시가격이 20억일 경우 네. 그다음에 남편 50%, 아내 50%.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10년씩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연령은 남편이 65세, 아내가 63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만 다르고 이제 지분과 보유 기간이 동일한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네. 이런 경우 누구를 납세자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정답은 정해져 있죠. 네. 누굴까요? 나이가 많은 분. 맞습니다. 네. 연령이 높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 세액공제 때문에 네. 우리가 선택한 거라서 그렇죠. 고령자 공제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남편으로 선택하는 게 맞죠. 네. 남편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단독 명의로 계산을 해보면 네. 얼마가 나오느냐. 네. 올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68만 2천 원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각각 네.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공동 명의로 유지된 상태에서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 한 분이 19만 5천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합하면은 대략적으로 39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작년 같은 경우라면은 단독 명의가 유리했지만 네. 올해는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한 거죠. 그렇네요. 이분은 고령자 공제보다는 일반 공제로 받는 혜택이 더 커지니까 아마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 이분이 작년에 단독 명의가 유리했기 때문에 단독 명의를 신청하셨다면 네. 올해 공동 명의로 또다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냥 의뢰 신고했던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지 하고 절대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더 유리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이 이제 공동 명의보다는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할까요? 세 번째 사례는 요 분은 단독 명의로 작년에 신청을 하신 분이에요. 네. 단독 명의가 유리해서. 네. 그래서 혹시 이분도 올해 공동 명의가 유리할지 한번 봤더니만은 보시다시피 이 보유 기간이 15년 꽤 길죠. 그렇죠. 그리고 연세도 70세 이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네. 역시 계산해 보니 단독 명의가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판단하기에 네. 연령도 좀 높고 네. 보유 기간도 좀 장기로 돼 있다. 네. 그러면 아마 단독 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네. 그래도 공시가격이 18억보다 훨씬 좀 커야만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 보는 게 아무래도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택 공시가격 25억 원이면요. 또 공시가격이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고 요즘 낮아진 면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가로는 아마 한 30억대 중반 정도 저는 예상합니다. 이것도 예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사례를 셀리몬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셔서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한지 단독 명의가 유리한지 한번 반드시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작년에 그냥 습관적으로 단독 명의로 했던 분들도 올해는 반드시 부부 명의인지 단독 명의가 유리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건 본인이 또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사이. 근데 이제 이번에 추석이 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추석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확인한 이후에 네. 아직까지 한 번도 단독명의로 신청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다. 네. 그러면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납세자를 선택할 때 이왕이면은 연령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겠는데요. 네. 그거는 지분이 같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네. 지분이 만약 다르다. 그러면 지분이 높은 쪽이 무조건 납세자가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네, 내용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만약 작년에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단독명의로 신청했는데 네.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네.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세무서 가서 부부 공동명의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단독명의로 신청하셨다가 올해 만약에 신청을 못 하셨거나 만약 깜빡 잊으셨어요. 그러면은 단독명의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물론 단독명의가 더 유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쵸.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셔서 단독명의 신청하셨더라도 이 올 9월에 반드시 부부 그다음에 단독명의 비교해 보시고 더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항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오늘은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을 저희 양정원 세무사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